안녕하세요. 저는 60세 여자입니다. 요즘 저는 식당 일, 남의 집 청소, 건물 계단 청소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글을 쓰는 시점은 제가 하루에 다 쓴 게 아니라서 시점이 조금씩 바뀔 거예요. 그러고도 이 글을 사연 드라마에 보낼지 안 보낼지는 계속 고민 중이긴 합니다.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조금씩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들 내외가 계속 싸워요. 걱정이 됩니다. 아들은 잘 나가던 벤처기업가였어요. 그런데 사업이 도통 신통치 않은지 언젠가부터 며느리와 계속 싸웁니다. 그동안 할 만큼 한 것 같아 나는 정말. 그래서 어쩌라고? 무슨 술을 매일 먹어? 지금 우리 형편에 술 사 먹을 돈은 있어? 이제 5살밖에 안 된 우리 수연이는 어쩔 거야? 애들은 원래 다 알아서 크는 거지. 뭐 어쩌라고? 미쳤어. 진짜 이제 지긋지긋해. 그래. 나도 이제 지쳤으니까 그냥 나가버려. 애 데리고. 애 데리고? 네가 아빠야? 평생 바람을 피우더니. 맞아요. 아들이 원래 그렇지는 않았는데 어쩌면 다 제 잘못인 것 같기도 해요. 아들은 정말 효자였거든요. 며느리가 집을 나가고 아들은 매일같이 술을 먹었어요. 사업이 쫄딱 망한 이후로 계속 그랬지만 정도가 더 심해졌죠. 집도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쩌려고 그러니? 수연이 엄마한테 연락은 해봤어? 어떡하든 집에 들어오게 해야지. 맨날 첫날 이러고 살면 어떡해. 빨리 정신 차리고 일어서야지. 됐어요. 그만 좀 말해요. 이달 생활비도 없어. 전기도 다 잘리게 생겼다고. 저 좀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일하고 싶으시면 엄마가 하면 되잖아요. 효자였던 아들은 폭력성도 날로 깊어졌고 저는 이러다 아들마저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살기 위해 밖으로 일을 나갔습니다. 평생 혼자 아들을 키우며 살아왔고 그런 가족 특성상 저는 성격이 점점 더 내향적으로 바뀌었고 속내를 공유할 친구도 지인도 딱히 없었습니다. 신문 전단이나 주변에 일자리를 구한다는 구인 전단을 뒤져가며 일을 구했습니다. 집 근처 식당에서 알게 된 한 아주머니가 일자리를 많이 알고 있었고 친분을 유지하며 도움을 받기도 했죠. 그래? 아직도 아들이 그래? 전보다는 덜 먹긴 해요.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해요. 집에만 있고 멍하니 앉아있고 자기가 누리던 것들이 모두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다고 생각하나 봐요. 아유, 그래도 어쩔 것이요.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집 나간 며느리는 아직도 소식 없고 애도 데리고 나갔다며. 그렇죠 뭐. 번호도 바뀌었고 연락할 방법도 없고 제가 무슨 수로 젊은 애를 찾겠어요. 단지 손주가 5살밖에 안 됐는데 돈 한 푼 없이 집을 나갔으니 저 어디서 끔찍한 생각이라도 했을까 봐 걱정이죠. 아이고, 자기도 무슨 생각이 있으니 애까지 데리고 집을 나섰겠지. 걱정 말어. 그런 사람이 더 똑부러지게 잘 살아내더라고. 그나저나 일을 좀 더 구해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지난달 월세도 못 냈어요. 왜? 아들 앞으로 된 카드 대출이 계속 나오고 있는 줄 몰랐거든요. 그게 급해서 그거 막았더니 월세 낼 돈이 없더라고요. 아이고, 그럼 어째? 큰일이에요. 어디 또 일자리 없을까요? 저 파트타임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자네한테 더 나을지도 몰라. 아들 상태도 보완이 좀 봐야 되고 고정적으로 일하는 것도 불안한 상태잖요. 그렇긴 해요. 아들이 자립할 때까지는 옆에 좀 붙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데요?
장례식장에서 음식 만들고 나눠주고 뭐 그런 건데 어렵진 않은가 봐. 일 있을 때만 하면 되고. 어때? 생각 있어? 생각 있으면 내가 말해볼게. 아유, 뭐라도 해야죠. 그럼 언니가 좀 말 좀 잘해주시겠어요? 저 해볼게요. 그래요. 알았어. 그럼 내가 연락 줄게. 음식은 미리 받아놓거나 만들어 놓고 퍼주는 일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 않았고 저는 그렇게 해서 시간 날 때마다 장례식장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나간 지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폐인처럼 살았지만 가끔 웃기도 했고 가끔은 다정하기도 했습니다. 옛날 아들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의 응어리가 가끔씩 풀리기도 했고 그럴 때면 꿈도 꾸었죠. 우리 가족이 모두 다 같이 모여서 다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꿈을. 그러던 어느 날 신림동 모 병원 장례식장에서 울고 있는 그 아이를 보았습니다. 하얀 핀을 머리에 꽂고 검은 상복을 입고 등장한 그 아이는 6개월 전 집을 나간 저의 며느리였습니다. 아니지, 네가 어떻게 여기에? 미연아, 네가 왜?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니? 네가 왜 상주가 돼 있는 거야? 누구 장례식이길래 너는 가족이 없잖아. 어머니, 어머니, 잠시만 여기로 와보세요. 며느리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내 팔을 끌어잡아 당기고는 건물 비상구 쪽으로 데려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왜 이래? 얘,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니까? 그동안 어디서 어떻게 지낸 거야? 어머니, 그런데 네 배가 왜 이렇게 살이 찐 거니? 아니, 너 임신했니? 너 다른 남자 생겼어?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제가 천천히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본 거는 모두 비밀로 해주세요, 어머니. 그러고는 저를 장례식장 밖으로 내모는 며느리. 이후 제 인생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사실 저는 며느리에게 잘해준 게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고아원 출신으로 어릴 때 제가 돌보던 아이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그보다 더 오래전 40년도 더 된 이야기지요. 저는 경상북도 어느 작은 읍단위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대대로 그 동네에 살았죠. 그곳에서 중고등학교 때부터 한 동네 오빠를 오랫동안 짝사랑했습니다. 그 사람만 보면 왜 그렇게 떨렸는지요. 멀리서 그 사람 형체만 봐도 누군지 한눈에 알아보곤 골목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럴 때면 그도 나를 알아보고는 야, 너 뭐해? 오빠, 안녕하세요. 너 집 가는 길 이 길 아니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잠시 쉬었다 가려고요.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남의 집 담벼락에서 뭘 쉬어? 요 옆으로 가면 저기 산반에 제 친구 순이네 집이거든요. 갈까 말까 돌아갈까 여기로 갈까 생각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래? 네. 거짓말. 맞아요. 너 내일 뭐해? 토요일인데. 학교 갔다가 집에 가야죠. 그러니까 오전 수업만 있잖아. 학교 끝나고 뭐 하냐고. 아무런 계획도 없는데요. 그럼 그날 나랑 보자. 왜요? 그냥? 오랜 세월 짝사랑하던 오빠의 데이트 신청. 저는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우리의 연애. 제 나이 18살이었으니
정말 꽃다운 나이였죠. 산과 들과 강이 어우러진 작은 마을. 우리는 어른들을 피해 자연 곳곳을 뛰놀며 연애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빠, 어? 저 이상해요. 뭐가? 저 생리를 안 해요. 생리? 달거리? 왜? 몸이 안 좋은가? 아니, 아무래도 이상해서. 뭐가? 가슴도 커지고, 배도 아프고, 생리 안 한 지 벌써 3달째 됐거든요. 어? 그럼, 혹시, 아무래도 아이를 가진 것 같아요. 뭐? 어쩌죠? 이러 어쩌지? 네? 아니, 좀 생각해보자. 나도 아직 밥벌이도 못하고, 너도 학생이고. 어쩌지? 왜 이렇게 된 거지? 실수 안 한다고 했는데 어쩌다가. 오빠. 암튼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넌 내가 지켜. 내가 꼭 지켜줄 거야. 오빠 고마워요. 사실 너무 걱정됐거든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지켜줄 거야. 넌 무슨 걱정을 해? 내가 있는데. 그럼 우리 이제 어쩌죠? 부모님한텐 말해야겠죠? 일단 있어봐. 알겠어요, 오빠. 전 오빠만 믿을게요. 당연하지. 그렇게 며칠 저는 불러오는 배를 숨기며 학교를 다녔고 어느 날부터 동네에서 더 이상 그 오빠를 마주칠 수 없었습니다. 영자야, 현욱이 오빠는 이사 갔더라? 너 알고 있었어? 뭐? 현욱이 오빠네가 이사를 갔다고? 너랑 되게 친했잖아. 너 몰랐어? 에이, 너희 그렇고 그런 사이 아니었어? 어? 아니야. 그런데 이사를 갔다고? 가족 모두? 어라? 너 정말 몰랐나 보네? 난 너랑 헤어지고 간 줄 알았는데. 현욱이 오빠는 이사 갔잖아. 그 소문은 1~2달 전부터 있었고 아버지가 타지에 돈 벌러 가 계셨잖아. 그래서 현욱이 오빠도 여기서 돈 벌 것도 없고 그쪽으로 간다고 들었는데? 너도 안 온 줄 알았지. 뭐? 나 정말 몰랐는데? 야, 그런데 뭐 그렇게 놀래? 아무 사이도 아니라면서. 친하긴 친했나 보구나? 애가 얼굴이 새파래졌네. 너 괜찮아?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어, 어, 아니, 그게 아니고. 친구에게 들은 현욱 오빠네 이사 소식. 며칠 전까지 내게 너를 지켜주겠다며 아무 걱정 말라던 사람이었는데 뭔가 오해가 있는 건 아닐까. 저는 제가 닥친 현실을 믿지 못했고 며칠을 눈물로 지새우며 오빠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1달이 지나도록 그 사람은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더 불러오는 배를 움켜잡고 그 사람과 함께하던 뒷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더 이상 살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 사람만 보며 지내온 그간 몇 년. 고등학생이었던 제게 그 사람은 제 전부였고 삶의 다른 의미를 더는 찾을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믿었습니다. 저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는 그 말. 저를 지켜주겠다던 그 말. 처음 같이 밤을 보낸 날 그는 제게 그랬죠.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무서워할 거 없어. 오빠가 널 책임질 건데 뭐가 무서워? 우린 하나야. 오빠, 그래도 이건. 영자, 너는 나 안 사랑해? 사랑하죠. 나도 너 사랑해. 세상에서
너를 제일 사랑해. 우리 엄마 아버지보다 더 사랑해. 너랑 함께 한다면 난 다른 건 다 버릴 수 있어. 진짜요? 그럼 넌 안 그래? 넌 니네 집에서 나랑 만나는 거 반대하면 나 버릴 거야? 그럴 수 있어? 에이, 말도 안 돼요. 전 오빠 없으면 못 살아요, 이제. 나도 그래. 나도 너 없으면 살 의미가 없어. 그냥 내가 너야. 너가 나고. 난 그렇게 생각해. 이리 와봐. 오빠. 오빠만 믿어. 우린 하나고 난 너를 버릴 일이 절대 없어. 누가 널 해치지 않게 내가 널 지켜줄 거야. 오빠가 틀린 말 한 적 있어? 아니요. 더 사랑해줄게. 오늘부터 널 더 사랑할 거야. 난 만약에 네가 죽으면 스님이 될 거야. 그 정도로 널 사랑해. 진짜요? 내 인생의 여자란 너밖에 없어. 네가 처음이고 그리고 마지막이야. 약속해. 영원히 사랑할 거야. 그가 했던 모든 말들은 다 너무나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불장난에 불과했던 거죠. 끝내 그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세상을 저버리고 싶은 욕구가 솟구쳤지만 뱃속에서 이미 클 만큼 커서 꿈틀대는 아이의 태동에 차마 그런 무책임한 선택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몰래 짐을 싸서 제가 태어나 평생 살았던 고향을 떠났습니다. 20도 안 된 나이에 생전 처음 가본 충청도 어느 동네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수녀님의 도움으로 고아아이들이 머무는 시설에서 밥을 짓고 빨래를 하며 제 아이를 키우게 됐습니다. 엄마, 나 오늘 성철이가 나 때렸어. 엄마가 혼내줘. 동건아, 엄마가 친구들이랑 싸우지 말랬잖아. 왜 그래, 정말. 네가 한 번 더 참고 해야지. 원래 참는 사람이 이기는 거라고 엄마가 그랬어, 안 그랬어? 엄마는 왜 내 편 안 들고 다른 애들 편만 들어? 내가 엄마 진짜 아들이 맞긴 해? 쟤네랑 나는 다르잖아. 쟤네는 고아고 나는 고아 아니잖아. 동건아, 그런 말이 어딨어. 여기 있는 친구들 다 소중한 엄마 자식들이야. 너도 형제처럼 지내라고 했잖아. 너 혹시 친구들한테 그런 상처 주는 말 한 건 아니지? 엄마가 그렇게 널 가르쳤니? 절대 그러면 안 돼, 동건아. 치, 엄마는 내 마음도 모르고 맨날 나만 혼내. 엄마 미워. 동건아, 엄마가 널 왜 미워해?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데. 동건아, 친구들이랑 잘 지내야 돼. 그리고 나쁜 말 하면 꼭 다시 받게 돼 있어. 알았지? 다시는 친구들한테 그런 말 안 한다고 약속해, 동건아. 치. 약속 안 할 거야? 엄마 아들 안 할 거야? 동건이가 계속 그러면 동건이 엄마 안 할 거야? 엄마 미워. 그럼 나 이제 고아야? 아니야. 우리 아들이 왜 고아야? 엄마가 있는데. 그러니까 친구들한테도 상처 주는 말 하지 말어. 알았지? 우리 아들 믿는다. 엄마는? 너는 약속해. 알았어. 엄마 약속. 다시는 친구들한테 그런 말 안 할게요. 엄마, 나 버리지 말어. 나 고아하기 싫단 말이야. 알았어, 동건아. 엄마가 평생 지켜줄게, 우리 아들. 아들은 자존심이 세고 성질도 불같을 때가 있었지만 그런 성정 때문인지 늘 반에서 1등을 도맡아 했습니다. 고아원에 살지만 자기는 고아가 아니라며 반에서 가끔 싸움질을 하고 울 때도 있었지만 자존심이 세서인지 공부만큼은 한 번도 1등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죠.
운동도 잘했고 공부도 잘하니 인기도 많았고 자신의 콤플렉스인 아빠 없는 아이라는 것과 고아원에 산다는 것도 그렇게 하나씩 타파하며 이겨나가는 듯 했습니다. 자격지심은 있을지언정 자칫 나쁜 길로 들어설 수도 있는 사춘기에도 열심히 공부했고 저는 그런 아들이 믿음직스럽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저의 10대에서 20대는 기억도 잘 나지 않을 만큼 고된 시간이었지만 자라는 아들에 대한 기억은 또렷합니다. 제 인생의 전부였던 아들. 다시 돌이켜봐도 아들의 성장기가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세월은 무던히 흘러갔습니다. 붙잡을 새도 없이 흐른 세월 뒤에 어느덧 장성한 아들은 학교에서 1등으로 서울대를 들어갔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된 지원을 해준 적도 없는데 잘 자라준 아들이 마냥 자랑스러웠습니다. 엄마, 이제 고생 끝이야. 우리 빨리 여기 떠나자. 동관아, 여기 우리 가족 같은 원장 수녀님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동생들도 아직 어린데 계속 살면 좋은데 왜 자꾸 떠나자고 그래. 엄마, 나 여기 이제 지겨워. 나 이제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는데 왜 계속 여기 살아야 돼? 너 학교 들어가면 가끔 내려와서 동생들 공부도 가르쳐주고 그럼 좋잖아. 엄마도 당장 같이 서울 갈 형편도 안 되고 여기서 조금씩 벌어서라도 너 대학 뒷바라지라도 해주고 싶고 엄마는 무엇보다도 여기가 제일 마음이 편한걸. 엄마, 나 지금껏 크게 엄마 속 썩인 적 없잖아. 내 말 좀 들어줘, 제발. 그리고 엄마는 여기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난 이곳 싫어. 엄마 때문에 버틴 거야. 갈 곳 없어서 그냥 산 거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여길 떠나도 엄마가 여기 남아있으면 그게 내 허물인 것만 같아. 부인할 수 없는 내 낙인인 것 같다고. 고아원 출신 미혼모 아들. 나 너무 힘들어. 그 낙인을 지우려고 누가 나를 깔보든 말든 신경 끄고 죽으나 사나 공부만 했어. 겨우 그 꿈을 이제 이루려고 하는데 엄마가 여기 남아있으면 나는 평생 그 낙인 속에 살아야 되잖아. 이제 싫어. 이제 정말 벗어나고 싶다고. 동관아, 아들의 진심을 들으니 마음이 미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온 걸로만 보였는데 아들 마음속 깊이 미혼모의 아들로 고아원에서 자란 것은 계속해서 끊어내고 싶은 상처였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년을 산 그곳을 떠나 함께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처음엔 신림동 달동네 단칸방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들 대학과는 가까이 있어 사는 데는 무리가 없었지만 처음 사는 바쁜 서울 생활이 녹록지는 않았죠. 아들은 대학에 가서도 제 지원 없이 열심히 공부해 장학금을 받으며 다녔습니다. 아들의 꿈은 하나였습니다. 빨리 성공해서 이 달동네를 벗어나 자기에게 드려진 과거를 싣고 부자가 되는 것. 남들에게 냉철했던 아들은 저에게만은 참 다정한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이 고생도. 고맙다. 늘 잘해줘서. 알아서 이렇게 잘 자라준 것만도 고마운데 늘 고마워. 고맙긴 아직 아무것도 엄마한테 해준 게 없는데 나 대학 졸업하면 다 열심히 해서 빨리 이 달동네 뜨게 해줄게. 걱정 마라 엄마. 호강시켜줄게. 내가 꼭 엄마 지켜줄 거야. 지켜준다고? 누가 엄마 해친다니? 아니, 엄마를 누가 해쳐? 그리고 설령 누가 해친다고 해도
내가 그렇게 내버려둘 아들이야? 우리 엄마 정명자 씨는 나 정동건이 지킨다. 아들은 유독 지킨다라는 말을 잘하네. 응? 엄마도 그랬잖아. 나 어렸을 때 맨날 엄마가 나 지켜줄 거라고. 평생. 그건 엄마니까. 당연한 거지. 너도 어릴 때부터 그러더라. 엄마를 지켜주겠다고. 마치 누가 해칠 것 마냥. 그랬나? 보통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잘하는 말 아닌가? 그래? 지킨다는 말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잘하는 말이구나. 그럼 당연하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지키지. 아니면 뭐 굶든 말든 어떻게 되든 뭔 상관이야? 지킨다는 말이 그런 건가? 지킨다는 말은 엄마, 서울대 다니는 내가 알려줘? 지킨다는 말은 설령 내가 당신으로 인해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당신을 지키기 위해 내가 다쳐도 당신이 상처받지 않게 해준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 더. 디펜스라는 영어 단어 있지? 공격하는 걸 방어하는 거? 그거랑은 달라. 무슨 의미야? 공격할 만한 일을 해서 막아주는 건 아니라는 거야. 지켜주고 싶다는 건 그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만으로 온전히 상처받지 않게 미리 막아주겠다는 거야. 엄마, 아무도 공격하지 않아도 지켜줄게, 내가. 아들, 고마워. 우리 아들 진짜 다 컸구나. 누굴 닮아서 이렇게 다정할까? 우리 아들은. 난 엄마 아들이니까. 엄마의 온전한 아들. 엄마 닮았겠지? 그래, 그렇지. 나의 온전한 나만의 아들. 아들은 그 사람을 닮은 걸까요? 지켜준다는 아들의 말이 그때는 기쁘지 않고 아팠습니다. 20여 년 전 나를 떠난 그 사람의 그 달콤한 말들이 겹쳤어요. 왜 세월이 흐르면 모든 일련의 하루들이 하나의 점처럼 떠오르지도 않는데 사무치는 문장들은 그렇게나 많을까요? 아들은 저를 닮은 게 아니라 아들에게 말하지 못한 그 사람을 닮았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래도 핏줄이라 확실히 다르긴 달랐지요. 아들은 저를 위한다며 좋은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기업을 차렸습니다. 동기들과 함께 차린 기업으로 승승장구했어요. 우리 아들 말대로 우리는 금방 신림동 달동네를 떠나 강남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좋은 아파트에서 풍족하게 살았어요. 참. 동건아, 이렇게 좋은 가구는 엄마 필요 없어. 가구란 모름지기 실용적이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번쩍번쩍거리는 걸 자꾸 사오니? 엄마, 난 엄마를 최고 부자처럼 보이게, 아니, 그처럼 살게 해주고 싶다고 했잖아. 뭐 어때서? 우리 이제 돈 많은데 뭐가 문제야? 즐기며 살아, 이제 엄마도.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놈아. 엄마 아들 서울대 수석 몰라? 내 인생에 실패한 건 없어. 엄마, 우리는 이제 다 큰 부자가 돼서 대한민국에서 떵떵거리며 살게 될 거라고. 그래도 뭐가 걱정이야? 진짜 내가 말해놓고 안 지킨 거 있어? 20여 년 동안? 아들은 자신만만했고 호언장담했던 것처럼 약속을 지켜냈습니다. 사업은 날로 번창했고 국가에서 주는 상도 여러 번 탔죠. 그야말로 승승장구였습니다. 모든 게 평온했던 날들. 아들과 저 사이에 생전 처음 생긴 갈등은 참 의외의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그 아이를 데려온 날이었습니다. 누구? 엄마, 제가 결혼하고 싶다는 그 사람이에요. 인사드려. 오랜만이지 두 사람? 응?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아니, 이제 어머니라고 해야 하죠? 오랜만이에요, 정말. 아들이 결혼하고 싶다고 말한 지 얼마 안 돼 데리고 온 여자, 미연이. 김미연. 저 미연이에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보고 싶었어요. 너는 세무보육원에 있던 그 미연이? 맞아요, 엄마. 역시 단번에 기억하시는구나. 미연이에요. 미연이가 서울에 온 지 몇 년 됐는데 사실 6개월 전에 우연히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마주친 거예요. 그리고 신기하게 우리 회사 거래처에서 근무하더라고요. 우리 그렇게 만나서 엄마 몰래 연애했죠? 저 미연이랑 결혼하려고요. 동건아, 너 엄마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이게 무슨... 응? 저 연애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저는 미연이라고 하면 엄마가 단번에 허락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엄마, 안 반가워요? 우리 인연이 정말 기똥차지 않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들이 결혼하고 싶다고 데려온 아이는 다름 아닌 아들과 함께 보낸 보육원 시절 제가 돌봤던 고아 여자아이였습니다. 20여 년 전 아주 추웠던 어느 겨울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갓난쟁이. 탯줄까지 그대로 붙어 있어 그대로 죽을 뻔한 아이를 가장 먼저 발견한 건 저였죠. 숨이 간당간당하게 붙어있던 그 아이를 붙잡고 너무 가엾어서 울면서 분유를 챙겨 먹였던 게 머릿속을 먼저 스쳤어요. 그래, 미연이 오랜만이구나. 어쩌다 우리 이렇게 다시 만났어요, 아주머니. 아니, 진짜 입에 안 붙어서 어머니라고 부를게요, 이제. 그래, 어서 들어오렴. 그 갓난쟁이를 사람처럼 겨우 만들어 키운 게 바로 저였습니다. 면역이 약해 그런 건지 어릴 때부터 약했던 아이. 딸이 없던 저에게는 정말 딸 같은 존재였죠. 돌이켜보니 까칠한 녀석이었던 우리 아들도 미연이한테만은 지 친여동생처럼 잘했던 기억이 나더군요. 그래,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저는 계속 세무보육원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20살 좀 지나선가 원장 수녀님이 해주신 돈이랑 나라에서 준 돈이랑 합쳐서 독립했어요. 사실 저는 그 동네에 계속 살고 싶었거든요. 근데 수녀님이 저보고 크게 될 거라며 큰 물에 가서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배운 것도 없어서 어느 작은 회사의 격리부터 시작해서 나중엔 서울에 있는 전문대도 갔어요. 야간이지만. 그래서 자격증도 따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지금 있는 회사에 취직했는데 얼마 안 돼서 오빠를 우연히 만나게 된 거예요. 엄마, 진짜 신기하죠? 대박이야, 정말. 아, 그랬구나. 신기하네. 어느 날 아들이 결혼할 여자라고 데려온 아이. 고아원에서 내 아들과 함께 돌보던 아이. 자식같이 돌보던 아이이긴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엔 왜 하필 이 아이인가 이상한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그날은 차려둔 음식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미연이가 돌아간 후 아들을 불러 얘기를 나누었죠. 어떻게 된 일이야? 우리 엄마야말로 왜 이렇게 당황한 눈치지? 당황스럽지. 미연이라니. 그동안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지내다가 그리고 고작 6개월 만났다며. 그런데 결혼이라고? 아니, 6개월 연애하긴 했지만 우리가 안 세월이 거의 평생이잖아. 엄마도 잘 알고. 난 엄마가 단번에 좋아할 줄 알았는데 의외네. 그게... 난 네가 이제 성공도 했고 네 말처럼 남들 못지않게 떵떵거리며 이 대한민국에서 살게 됐는데 솔직한 마음은 엄마로서 좀 아쉬운 건 사실이야. 아이고, 우리 엄마 맞아? 엄마 왜 그래요?
난 엄마가 진짜 좋아할 줄 알았어. 그래서 최고의 며느리감을 데려왔다고 여겼는데. 그리고 우리 염려와는 다르게 정말 잘 자랐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야간 대학 나와서 이만큼 자기 앞가림하고 얼굴도 예쁘고 저한테 모자랄 거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그건 그런데 그래도 난 네가 좀 더 반듯한 집안에서 구김없이 자란 여자를 배필로 맞기를 바랐어. 그늘 없는 여자, 부모 사랑 충분히 받고 자란 여자랑 가정 잘 꾸려서 평범하게 살기를 바랬을 뿐인데 엄마는 좀 많이 아쉽다. 에헤이 엄마, 사실 내가 엄마한테 말 안 해서 그렇지. 이 여자 저 여자 많이 만나봤거든요. 그런데 다 속물이야. 내가 돈 좀 있어 보이니까 접근해서는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말만 많고.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아이, 그렇다니까요. 엄마, 그런 것만 반지를 하고 속물 같은 애들이랑 비교하면 정말 미연이는 어디 갔다 될 것도 없어요. 최고야, 최고. 정말 잘 자란 애예요. 어릴 때부터 내가 예뻐했고 우리 함께한 추억도 있고 나한텐 딱 맞는 여자예요. 엄마도 다른 욕심 부리지 말고. 우리 엄마가 이런 욕심이 있는 줄은 몰랐네. 엄마가 무슨 욕심이 있어. 그냥 엄마는 네가 가진 그간의 그늘들 그걸 다 밝게 밝혀줄 그늘 없는 여자를 만나길 바랬던 거지. 사실 그랬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아들이 그간 저한테 조금씩 털어놓았던 자신의 출생에 대한 원망과 그로 인한 마음의 그늘, 자격지심, 그걸 이겨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온 아들의 지난 세월을 생각하면 큰 건 아니더라도 제대로 된 집안에서 밝게 자란 아가씨를 며느리로 삼고 싶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들의 마음은 단호했고 이후에도 제가 반대의 기색을 드러냈지만 오히려 두 사람은 더 단단해지는 듯 보였습니다. 아니, 이제 내가 아는 집 병원집 딸내미 있는데 어때요? 우리 아들이요? 아들내미 너무 멋지잖아. 키도 한 180 넘죠? 키도 커, 얼굴도 잘생겨, 돈도 잘 벌어. 서울대 나왔잖아. 그리고 어머나, 아유 아가씨들 줄 섰지 줄 섰어. 내가 중매 설게요. 소개 좀 해줘봐요. 그래요? 우리 아들이 멋지긴 하죠. 남들 보기에도. 아유, 그럼 그 인물의 그 스펙에 내가 안 그래도 그 집 사모한테 말해놨잖아. 내가 소개해주겠다고. 잘 되면 샤르르백 하나 사달라고도 해놨는데. 아유, 아들 아직 총각 맞잖아요. 혹시 애인 있어요? 너무 잘나서 애인 있으려나? 아유, 그리고 애인 있으면 뭐 어때? 결혼도장 쾅쾅 찍기 전엔 아무도 모를 일이지. 맞선이나 한번 보고 결정하라고 해봐요. 아들한테. 애인 없어요. 걘 학교 때는 공부만 하고 회사 차리고는 회사 일에만 미쳐있는 애예요. 애인 같은 거 없지. 내가 연애 좀 하라고 그렇게 말해도 연애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요? 아유, 남자가 뚝심도 있고 정말 바르게 잘 자랐네. 그럼 날짜 잡을까? 어때요? 저 어느 병원 딸이라고요? 동네에 잘 가는 미용실에서 만난 같은 빌라 여자가 저희 아들과 중매를 서겠다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혹했죠. 저도 엄마인지라 그래서 아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아들. 네? 왜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또 미연이 얘기면 그만. 아니, 저 엄마 소원도 못 들어줘? 뭐가요? 또? 엄마 소원이야. 이것만 들어주면 더 이상 너희 반대 안 할게. 뭔데요? 엄마 추천하는 선자리 10번만 나가. 네? 선이요? 제 나이에 무슨 선이에요. 그것도 미연이가 있는데.
네 나이보다 더 어린 애들도 선 많이 보고 결혼한대. 그리고 결혼한다는 놈이 무슨 나이 얘기를 해? 그럼 네 나이에 무슨 결혼이야? 에이, 그래도 그렇지. 그리고 연애하는 사람도 있는데 선을 보러 나가는 건 예의가 아니지. 아, 엄마 소원이라니까. 그리고 너 그렇게 자신이 없어? 너희 둘 사이? 네가 10번 맞선 보고 그래도 미연이다 싶으면 엄마가 딴소리 안 하고 포기. 두 손 두 발 다 들고 포기할게. 그리고 팍팍 밀어줄게. 에이, 그래도 그렇지. 아, 엄마 소원이라니까. 10번이 어려우면 그래, 이해했다. 5번. 5번 어때? 5번? 그럼 5번만 손보고 그래도 나는 미연이다 그러면 엄마가 깔끔하게 포기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그렇게 해서 아들은 제 마지막 소원이라는 말에 주변 동네 사람들이 주선한 아가씨들과 선자리에 나섰습니다. 그렇게 몇 번에 맞선 부잣집에 잘 배우고 세련된 여성들을 보면 아들의 마음도 변하겠지 했어요. 어때? 지난주 그 집 딸은 얼굴도 네가 좋아하는 귀염상에 싹싹하다고 하던데 애교도 많고. 뭐 그렇긴 하더라고요. 그래? 너도 마음에 들었구만 뭐.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에헤이, 뭐가 아니야. 딱 보니까 마음에 들었다고 이마에 떡하니 써있는데 뭘. 아니라니까. 솔직하게 말해보라니까. 아니, 귀엽긴 한데 그래도 미연이한테 미안하잖아. 안 그래도 요즘 왜 이렇게 시간 안 내냐고 주말마다 난리야. 그래? 걔도 눈치챈 거 아니야? 너 손보러 다니는 거? 아니, 전혀 눈치 못 챌걸? 내가 걔한테 지켜준다고. 어떤 세상 풍파에도 엄마의 성화에도 지켜준다고 말했거든. 어이구, 너 그 말이 진짜가 아니구나. 엄마한테도 입에 붙이고 살더니만 진심이 아니었어? 진심이야. 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지킬 거야. 꼭. 그래서 미연이랑 결혼할 거야? 뭐 지난주 만난 걔만 몇 번 더 만나볼게. 진짜? 역시 제 짝은 그렇게 따로 있다니까. 저도 속물이었죠. 하지만 그 집이 부잣집 딸이건 많이 배운 딸이건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순전히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들의 평탄한 삶을 위해서 엄마로서 가지는 그래요. 못된 욕심이었죠. 저도 남자에게 버림받고 어린 나이에 혼자 아들을 낳아 갖은 고생을 다한 여자로서 미연이에게 할 짓이 아닌 걸 알았음에도 엄마로서의 욕심은 그런 양심 따위는 생각도 안 하게 만들더군요. 마냥 기뻤습니다. 아들의 마음을 돌렸다는 생각에. 그런데 얼마 안 있어 뜻밖의 소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뭐라고? 미연이가 임신했다고요? 아니 어쩌다가. 아유, 아유 좀 조심 좀 하지. 아, 저도 모르겠어요. 너 그 집 딸이랑 요즘 잘 돼가고 있던 거 아니야? 뭐 몇 번 만났죠. 데이트 한 번 하고 외곽에 한 번 나갔다 오고 아침 저녁으로 연락하고 뭐. 그래서 어쩔 건데. 네? 아, 어쩌긴요. 미연이가 애를 가졌는데 어떻게 버려요. 결혼하겠다고? 그럼요. 제 애를 가졌는데 어떡해요. 책임지라고 가르치셨잖아요. 아유, 아유 이걸 어째 그걸 조심 안 하고 여자가. 엄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엄마도 저 힘들게 키우셨잖아요. 저는 저랑 같은 환경에서 제 자식 자라게 할 수 없어요. 사람 마음 참 지독하죠. 저도 잘합니다. 제가 그렇게 사랑하던 남자에게 버림받고 혼자 자식 키워놓고 내 아들 일이 되니 그렇게 매정했던 제가 저도 끔찍합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데도
며느리에게 미안한 마음에 온몸이 저려와요. 심장이 몇 조각씩 잘라지는 기분이 듭니다. 미안해요. 왜 그렇게 제가 모질었을까요? 손주도 자식 건너라고 며느리 뱃속에 있는 아이 생각도 나질 않더군요. 제 자식 걱정뿐이었어요. 하지만 아들 역시 자식을 책임지겠다는 마음이 완고했고 결국 두 사람을 결혼시켰습니다. 그래, 잘 살고 엄마가 네가 미워서 그런 건 아니야. 미안하다 미연아. 아니에요. 어머니 입장에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힘들게 키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니까. 저도 아이를 가져보니 아직 먼 미래지만 어머님 마음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아휴, 그래 고맙구나. 다 잊고 우리 잘 살아보자. 태어날 아이한테도 하미가 너무 미안해. 이제 우리 네 식구 잘 살아보자꾸나. 그래요 어머니. 저도 잘할게요. 저는 며느리에게 모질었던 제 과거에 대해 용서를 구하며 정말 제 딸처럼 여기며 함께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정말 모든 게 술술 잘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며느리는 정말 저희 아들과 저에게 잘했고 저도 딸같이 키운 며느리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이게 우리 가족의 운명이구나. 정말 운명적인 인연이라고 여기며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마음을 못 잡은 건 제 아들이었어요. 손녀딸이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부터 아들과 며느리가 싸우기 시작했어요. 오빠, 수연이 태어난 지 이제 한 달이야. 육아 좀 같이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엄마 있잖아. 그리고 내가 돈 주잖아. 그걸로 아줌마 써. 뭐? 평생 고생하신 어머니가 어떻게 갓난쟁이를 키워. 됐어. 그리고 내 말은 그게 아니잖아. 그럼 뭔데? 우리 수연이 안 예뻐? 아빠가 돼서 딸을 왜 이렇게 안 예뻐하는 거야? 집에 들어와서도 제대로 아는 적이 한 번도 없잖아. 피곤하니까 그러지. 너 내가 노냐? 하루 종일 부산 서울 왔다 갔다 몇 번을 한 적도 있어. 사업하는 돈 잘 버는 남편 얻었으면 그냥 살림이나 잘할 것이지. 뭔 말이 그렇게 많아? 너 들들 볶는 탓에 집에 들어오기도 싫다 정말. 오빠 정말 말 다 했어? 다 했다 다 했어. 지겨워 죽겠다 정말. 아들이 왜 그렇게 마음을 못 잡는 건지 저도 답답했습니다. 하루는 아들을 밖에서 불러 대화를 했어요. 동건아, 너 요즘 왜 그래? 너가 그렇게 좋아하던 미연인데 미연이 혼자 애 키우는 것도 힘든데 일이 아무리 바빠도 조금 다정하게 해줄 순 있잖니. 왜 그러니? 아이, 엄마도 잔소리 하려고 저 부르셨어요? 동건아, 무슨 말이 그래? 사실 엄마, 그때 왜 저 더 안 말리셨어요? 뭐? 무슨 말이야? 미연이 데리고 왔을 때 그때 저 뜯어말렸으면 임신도 안 했을 것이고 결혼도 안 했을 텐데 이게 뭐예요? 얘 동건아, 너가 좋다고 결혼하겠다던 여자야. 그리고 이제 와서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말린 걸 오히려 미안해할 판이다. 우리 수연이 얼마나 예쁘니? 네 딸이야. 네가 책임지고 싶다고 했었잖아. 오히려 엄마가 그때 반대한 걸 미안해할 판에? 너 그렇게 무책임할 말이 어디 있어? 그때 좀 더 말려주시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때 만나던 예쁘고 집 잘 살고 잘 배운 애들 자꾸 아른거리고 사실 아직도 연락해요. 뭐? 너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거야 지금? 뭐 걔가 자꾸 연락이 와요. 그래서 몇 번 만났고 그 외에도 사실 자꾸 다른 여자들이 치근덕대기도 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예, 내가 널 그렇게 가르치진 않았잖아. 상황이 어땠든 네가 책임지기로 했고
네 아이를 낳은 여자고 네가 선택한 사람이야. 이제 가족이야. 너희 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네 피부치도 있는데 어떻게 그러니? 이건 아니지. 응? 수연이 이제 곧 100일이야. 100일 된 딸 두고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더 말하지 마세요.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미연이가 육아 히스테리도 심하잖아요. 하루 종일 일 때문에 바쁜데 집에 들어가면 힐링이 되는 게 아니라 징징 짜는 애부터 더 징징대는 마누라까지. 진짜 힘들어요, 저도. 동건아, 제발 엄마 말 듣고 마음을 잡어. 내가 당분간 수연이 데리고 잘 테니까 둘이 잘 좀 해보고. 아니면 엄마가 나가서 따로 살까? 에이, 됐어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노력해 볼 테니까. 아들은 마음을 잡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소녀딸이 돌이 될 때까지도 마음을 잡지 못하고 밖으로 나돌았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우울감까지 호소했고 저는 어린 소녀딸을 돌보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살고 있었죠. 몇 년이 흘렀지만 아들은 대놓고 바람을 피우고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길어졌습니다. 미연아, 좀 괜찮니? 오늘 한 끼도 안 먹었잖아. 어머니, 죄송한데요. 저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응? 그게 무슨 말이야? 이제 동건 씨랑 그만 살고 싶어요. 예, 그게 무슨 말이야. 이러다 말 거야. 남자들 다 한 번씩은 그러고. 너도 수연이 봐서라도 좀만 참고 살다 보면. 어머니는 어머니가 그렇게 아들 혼자 키우셨으면서 제 마음을 그렇게 모르세요? 하긴 그러니까 애까지 가진 저를 반대하셨겠죠. 얘 미연아. 그건 그때는 엄마가 너무 미안하다고 이미 말을 했고. 말이요? 말이면 다예요? 어머니, 저는 한 번도 잊은 적 없어요. 어릴 때 저를 그렇게 예뻐해 주시고 우리 보육원 애들이 다 그렇게 엄마처럼 따랐는데 속으로는 저희를 그냥 부모 버려진 고아로 보신 거잖아요. 우린 가족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말로는 내 딸 같다, 예쁘다. 어쩜 이렇게 예쁘니 그렇게 말해놓고 막상 진짜 가족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냉정하게 선을 그으신 거잖아요. 제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세상에 그렇게 천사 같던 아줌마가 나를 다시 보면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나? 내 기억 속의 동건 오빠 아주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셨는데. 미안하. 내가 할 말이 없다. 정말 미안하다. 그땐 내가 어떻게 됐었나 봐. 마음속 깊이 네가 반가웠지만 내 눈이 멀었었다. 내가 내 아들만 생각하다가 네가 그렇게 상처받는 건 생각도 못하고. 내가 미쳤었어. 어머니, 다 됐고요. 저는 제 자식은 동건 씨처럼 키우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랑 똑같은 엄마가 되지 않을 거예요. 얘 지금 화가 나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들겠지만 너 이렇게 집 나가면 수연이는 어쩌니? 수연이도 아빠 없는 자식으로 만들 거야? 수연이 위해서라도 헤어지면 안 되지. 이런 말 그렇지만 수연이도 너랑 똑같아지는 거야. 아빠가 있어야지. 어머니, 지금 또 선 넘으셨어요.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까요? 저 지금 제정신이고 어머니 저 지금 어머니같이 아들 잘못 키우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런 아버지 밑에서 우리 애가 뭘 배우겠어요. 적어도 저는 그런 엄마도 되지 않을 거고 저런 아빠라면 필요 없습니다. 그 말 드리는 거예요. 결국 저는 며느리를 설득하지 못했고 며느리는 집을 나갔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나갔지만 아들은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았어요. 제 아들이 그렇게 효자 같고 사랑이 많던 제 아들이 저런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냉정했어요. 너 정말
미연이 안 데리고 올 거야? 걔가 빈손으로 애 하나 데리고 나갔는데 어떻게 할 거야 이제. 그 어린애 데리고 나갔는데 네 딸이잖아 이놈아. 엄마, 이제 우리 잊고 살아요. 다 귀찮아요. 밥 해줄 다른 여자 찾아올게. 너 미쳤어? 정말 네 딸은, 수연이는? 저도 모르겠어요. 연락해도 연락도 안 되는 사람을 어쩌라고요. 가족도 없으니 연락할 곳도 없고. 아 이놈아, 미연이 가족이 우린데 그렇게 말하는 게 어딨어. 엄마, 일단 저도 찾고는 있는데요. 저 요즘 사업도 잘 안 풀리고 정신이 없어요. 저도 힘들다고요. 엄마도 이제 그만하세요. 지가 들어올 때 되면 들어오겠죠. 돈도 없는데. 그렇게 반년이 또 흘렀습니다. 돌이켜보니 며느리의 친구 하나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친정이 없으니 어디에 연락해볼 것도 없고 저는 발만 동동거렸죠. 그러던 중 아들이 술에 만취해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너 왜 이렇게 요즘 술을 자주 먹어? 지금 몇 시야, 동건아? 엄마, 큰일 났어요. 응? 왜? 저 망했어요. 어떡해요, 이제? 뭐? 저랑 같은 학교 다니던 영식이 아시죠? 영식이가 뒤통수를 쳤어요, 이놈이. 끝까지 지키겠다고, 회사 같이 지키겠다고 같이 한다고 하더니 회사가 조금씩 기우니까 자금 빼돌려서 잠적했어요. 아유,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떡하니, 연락이 안 돼? 깜깜무소식이야? 네. 번호도 바꾸고 찾을 수도 없어요. 경찰에 신고했어? 네.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대요. 벌써 외국으로 튄 것 같아요. 아우, 그럼 어쩌니? 아유, 이를 어찌. 승승장구를 하며 잘 나가던 아들의 사업이 대학 시절부터 절친이었던 동업자의 사기로 파산 위기에 처한 겁니다. 아들은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다 결국 잠적했고 한 달 후 집에 들어와서는 도망가자고 했습니다. 엄마, 얼른 짐 싸요. 이 집 팔고 우리 떠나요. 예. 빚쟁이들이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러니. 매일같이 찾아와서 행패를 부려서 엄마도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그냥 이 집이라도 팔아서 빚 갚고 파산 신청하자꾸나. 엄마, 이거 우리 전 재산이나 다름없어요. 예. 그래도 그대로 돌려받게 돼 있어, 죄를 지으면.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도망을 가니, 이 좁은 대한민국에서. 더 큰 죄 받고 감옥 가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처분할 수 있는 건 다 처분해서 빚부터 청산하자. 너 능력 좋으니까 다시 일어설 길이 생길 거야. 동건아, 제발. 엄마, 미연이랑 수연이가 보고 싶어요. 아유, 이 바보야, 멍청한 놈아. 서울대 나오면 뭐하니, 이놈아. 엄마 죄송해요. 뒤늦게 며느리의 소중함을 깨달은 아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시간이 흐른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며느리를 찾을 길이 없으니 답답했죠. 저는 아들을 데리고 다시 신림동 월세방으로 20년 전 상경했던 그때로 돌아가게 되었죠. 그리고 거의 폐인이 된 아들을 돌보며 동네 사람들 소개로 일거리를 구해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일을 하고 그곳에서 상복을 입은 며느리 미연이를 만나게 된 것이죠. 반가움과 놀라움으로 며느리를 붙잡고 자초지종을 묻는 제게 제 팔을 끌어당겨 장례식장 밖으로 내미는 며느리. 이게 무슨 일일까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예, 네가 여기 어떻게... 어머니, 며칠 후에 다시 만나요. 이 돈 가져가세요. 오늘 일당이에요.
다른 사람 급하게 구할 테니 어머니는 가세요. 아이, 무슨 말이야 그게. 어머니, 제가 꼭 연락드릴게요. 제가 어머니 번호 알잖아요. 저 믿고 기다리세요. 어서 가세요.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요. 지금 이 글은 처음과 달리 며느리를 다시 만난 이후 다시 이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날 장례식장에서 며느리를 만난 이후 아들에게 이 얘기를 꺼내놓을지 몇 번을 망설였지만 며느리를 그리워하는 아들에게 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잠시 입을 무겁게 하기로 했죠. 그리고 며칠 후 며느리에게 정말 연락이 왔습니다. 미연아, 아유, 지금까지 어디서 어떻게 지냈어? 나 들을 준비돼 있으니까 잘 말해봐. 어머니, 죄송해요. 연락 한번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모진 말을 다 내뱉고 집을 나가버려서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당시에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실언을 했어요. 다 진심은 아니었어요. 죄송해요. 아유, 아니다. 다 내 잘못이지. 네가 무슨 잘못이야. 어머니, 사실 저 친가족을 찾았어요. 뭐? 어떡해? 그날 장례는 제 친할아버지 장례였어요. 집을 나가서 혼자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는데 갈 곳이 없더라고요. 그러던 중 원장 수녀님이 연락이 왔어요. 내 가족이 저를 찾고 있다고. 그게 저희 할아버지였어요. 어머나. 친할아버지가 결혼을 반대해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아서 버렸나 봐요. 그런데 얼마 못 가 어머니가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셨대요. 어머니를 잊지 못하던 아버지가 외국으로 떠돌다 또 사고를 당해서 그만. 그래서 손주가 죽은 줄로만 알고 살던 제 친할아버지가 우연히 저희 어머니가 남긴 편지를 읽게 됐고 오랜 세월 찾아다니다 그제야 제가 지내던 보육원을 찾았다는 거예요. 아유, 세상에. 어쩜. 그런데 왜 돌아가신 거야? 할아버지도 건강이 편찮으셔서 말기 암이셨던 거예요. 그래도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를 찾아서 다행이었죠. 아유, 그런데 네 배는? 그 위에예요. 임신한 줄 몰랐어요. 어머나, 아유, 미연아.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미안하다. 이 엄마가 죄가 많다. 고아인 줄 알고 자랐던 며느리가 거부인 친할아버지를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의 병세가 깊어 간병하며 지냈다고 하는데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또다시 가족을 잃은 며느리가 한없이 가여웠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미안해서 아들 얘기는 꺼낼 수도 없었죠. 그런데 어머니, 오빠는 여전한가요? 아니야. 동건이 정신 차렸어. 아니, 이걸 뭐라고 말해야 하나. 이제 와서 나한테 동건이를 다시 받아달라고 할 수는 없지. 내가 미쳤지. 아니다. 너는 너대로 네 인생 살아. 그래도 내가 애들 할미니까 애들은 가끔 보여줄 수 있지. 힘들 때는 언제든 연락하고. 왜요? 혹시 오빠한테 무슨 일 있어요? 아니지, 그게... 저는 어렵게 아들이 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해 사업이 망하고 폐인처럼 살고 있으며 집 나간 며느리를 그리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너는 네 인생 살아도 돼. 내가 무슨 면목으로 너한테... 어머니, 오빠 말이에요. 저는 사실 오빠가 그리우면서도 미웠어요. 미우면서도 그리웠고요. 배가 부르면서 또다시 악몽에 시달리기도 했어요. 아이를 가진 후 변해가던 오빠의 모습 무서웠어요. 이미 한 번 버려졌는데
내가 다시 집에 간들 뱃속에 내 아이가 또 짐이 되진 않을까 무서웠어요. 저 진짜 질긴 여자죠. 그런 사람을, 그렇게 변해버린 사람을 이렇게 그리워하고 또 생각하고 망했다고 하니 가슴이 너무 아프고. 미연아. 그런데 어머니, 저 이제 2번 다시 또 그런 상처 받기 싫어요. 그 사람이 정말 정신 차린 건지, 다시는 저한테, 우리 애들한테 안 그럴지,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지 믿을 수가 없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 사람이 정말 변한 건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며느리는 아들이 정말 반성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며 당분간 자신의 존재를 모른 척 해달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며느리는 반신불구가 돼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 모든 게 사실은 저와 며느리가 짜고 아들을 실험해보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아유, 미연아. 뭐? 미연이? 엄마, 미연이가 왔다고? 동건아, 나와봐. 아니, 미연이 너 다리가 왜? 아들은 반신불구의 만삭이 며느리를 보고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그만큼 놀랬겠죠. 너 다리가 왜 이래?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미연아, 말 좀 해봐. 오빠, 나 사고 당했어. 뱃속의 아이는 우리 둘째야. 둘째 가진 거 알고 온갖 일을 다 했는데 그러던 중에 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돼버렸네. 그래도 다행히 아이는 지켰어. 아들이래. 미연아, 어떻게 이런 일이. 아들은 며느리를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우리 3식구, 아니 5식구가 모두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이 멍할 정도로 울었죠. 그리고 날이 밝았습니다. 아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부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건아, 너 지금 뭐해? 매일 술만 먹고 잠만 자던 아들이 말끔히 씻고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죽 이렇게 만드는 거 맞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미연이 주려고요. 그런데 수연이 먹을 것도 없네. 큰일이네. 엄마가 김치볶음밥이라도 만들 테니까 너 뒤에 물러서 있어. 네가 뭘 할 줄 안다고 부엌 일이야. 아니야, 내가 하고 싶어. 동건아, 너 괜찮아? 뭐가요? 너 미연이 저렇게 다리 안 좋고 만삭이 돼서 나타났는데 네 마음은 어떤가 해서. 마음 아파 죽겠어요. 어떡해요, 엄마? 쟤 이제 30대인데 어떻게 저렇게 살아요. 걱정돼 죽겠어요. 마음의 병이라도 얻을까 봐. 너 미연이랑 계속 살 거지? 엄마, 저 정신 들었어요. 우리 아들까지 생겼는데 제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죠. 이렇게라도 다시 제 곁으로 돌아와줘서 고마울 뿐이에요. 저는 신한테도 감사하고요. 신이 저를 버린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신이 저를 버린 줄 알았어요. 죄를 많이 지었다고. 아유, 이놈아. 아유, 다행이다. 다행이야, 그래도. 엄마, 갑자기 왜 우세요? 난 기쁘다니까. 미연이가 불쌍해서 그렇지. 아들은 그날부터 정신 차리고 막노동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주 정도는 흘렀을까요? 어머니, 오빠 어때 보여요? 동건이? 동건이 진심인 것 같은데 네 마음이 중요하지. 저 연기하는 것도 힘들긴 하네요. 엄청 잘하긴 해요. 진짜 연애할 때, 아니, 보육원 시절에 그때 동건이 오빠 같아요. 그러니?
미연아, 우리 5 식구 이제 진짜 진정한 가족으로 잘 살아보면 안 되겠니? 네, 어머니. 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믿어볼게요. 어머니, 우리 이제 진짜 잘 살아봐요. 우리 진짜 이제 한 가족인 거죠? 그럼 내 딸이야 너는. 나를 용서해다오. 평생 잘할게. 네 엄마가 될게 진짜. 결국 모든 것이 아들을 실험해보기 위한 며느리와 화자의 계획이었음을 밝히고 지금 저희 가족은 할아버지께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은 며느리와 함께 잘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다행히 며느리가 물려받은 유산을 탐내지 않고 하나씩 처음부터 밟아가며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얼마 전 둘째 손주가 태어났어요. 건강한 사내아이입니다. 마지막으로 며느리에게 한마디 하고 싶어요. 나는 언젠가부터 지켜준다는 말을 혐오했단다. 네 시아버지였을 동건이 생부가 나한테 했던 그 달콤했던 말이 자꾸 생각나서. 그리고 내 아들이 나한테 했던 말, 그리고 너한테 했던 말, 그 말도 다 지켜준다는 말이잖아. 그래서 끔찍했단다. 세상에 태어나 그렇게 지독하게 배신감을 안겨준 말은 없었으니까. 미연아, 내 딸 미연아. 너한테도 그 말이 나처럼 상처로 남지 않게 하기 위해 엄마가 열심히 너를 지키며 배신하지 않고 사랑하며 진짜 엄마로 살아갈게. 자식을 배신하는 엄마는 없으니까 내가 널 지켜주마. 건강하자 내 딸 미연아. 고맙다. 늘.